오늘은요, 부동산에 새 바람이 불었었죠. 그때 한참,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특히 문정부 때,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때다. 계속 상승 기류가 올 때 빨리 지어서 빨리 분양하자. 라는 전략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디벨로퍼들이 하이엔드 오피스텔급을 청담동, 강남 뭐 이런 이쪽에 주요 요지에 많이 지었었습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다 공급으로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 막 제한도 많고 사고 싶어도 규제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게 전략을 짜면서 전매도 가능하고 앞으로 강남에 뭐 나쁘지 않지 않겠나? 예, 호텔 서비스가 가능한 하이엔드급의 거의 끝판왕이라는 뜻인 거죠. 하이엔드 그죠 여러분? 거의 끝판왕급의 오피스텔이 괜찮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사실 당시에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이 계속 좋았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실제로 마피가 기본 1억, 2억이고요. 뭐 3억 이상 마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로서 지금 이 강남 일대에 이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 시장 현황은 어떤 상황이고 요게 이제 경매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요즘 요것들은 얼마짜리가 어느 정도 시세에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걸 함께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피스텔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자 살아보시면서 오피스텔이 됐든 다가구의 원룸이 됐든 뭐 고시텔이 됐든 고시원이 됐든 이런데 이렇게 살아본 경험들이 이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1인 가구 세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13,000세대가 넘는다고 제가 그때 통계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이게 1년도 쉼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가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왔다라는 사실이죠. 경기가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더 놀라운 것은요, 젊은 분들만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요, 연령대별로 오히려 중간에 20, 30대가 혼자 사는 비율이 오히려 적고요, 어릴 때도 물론 적죠. 이게, 나이 드신 5, 60대 분들도 꽤 많고, 5, 60대도 꽤 많고, 또 그리고 나이 어린 세대도 꽤 많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양방위적으로 혼자 사는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건 분명 대안인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 월세 현황을 좀 알아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의 분양가가 15억씩 17억 이랬습니다. 예, 이게 원룸 1.5룸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 이게 막 방 3개짜리 이런 게 아니라 원룸인데 막 15억이에요, 분양가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15억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원룸을 어느 정도 월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자, 어느 정도 월세 주면은 그 정도도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마 15억 정도의 원룸으로 하이엔드급을 분양받으셨던 당시에 그분들은 내가 월세를 600만 원 정도는 최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때는 고금리도 아니었고 한참 분양할 때는 저금리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건 씨 여러분 배우분 아시죠? 예, 이렇게 SBS에 미운 오리 새끼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거는 이제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요게 5천에 420인가 월세가 그래요. 예.
이게 원룸, 원거실이 있는 타입이고요. 당시 분양가는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옛날에 지어진 거거든요. 위치가 압구정 이 청담 요쪽이라서 좀 위치가 좋은 거지. 이게 입주하던 시기는 18년도 정도였으니까, 예, 요거는 약간, 요거는 약간 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는 약간 그 초창기죠. 초창기 건물인데, 어쨌든 지금은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월세는 5천에 420 정도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만약에 여기서 새 거를 새로 지은 거면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550? 예. 580?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요런 게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제 분양되고 있는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들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아까 보인 것처럼 역시 이것도 통창으로 거의, 왜 우리 롯데 코너스위트 같은 호텔 이런 거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전부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창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뷰가 좋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원룸, 원거실로 보통, 이 하이엔드급들은 원룸보다는 그래도 원룸, 원거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화장실도, 세면기라든지, 세면하는 곳이 호텔처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배변을 보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손 씻는 곳이, 샤워하는 공간 따로, 손 씻는 곳은 이 건조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드레스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재들도 그냥 일반 자재가 아니라 딱 봐도 굉장히 고급 자재를 쓴 거에 느껴지죠, 여러분? 네, 이건 거실의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요즘 인터폰 같은 경우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녹화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기록이 돼서 추후에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생기더라도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히 굉장히 좋은 안전한 그런 걸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드레스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거실 부엌 쪽, 예, 그쪽에 이렇게 바 같은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요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거실에서 방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죠? 예, 이건 방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곳에 이제 침실이 배치될 것 같고요. 자, 뷰는 통창으로서 이렇게 대부분 이런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들은 뷰를 일단 확보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뷰가 확보되지 않은 물건들은 확실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물론 평수가 큰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300대 물건에서는 그 정도 차이로 이 뷰가 확보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요거는 아까 이제 부엌에 있는 모습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주방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식탁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끓일 수 있는, 예, 조리대가 있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 옆에 싱크대 볼도 있고, 요게 이제 테이블을 밀어줌으로써 그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바 테이블처럼 이용할 수 있고, 왼쪽에는 당연히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가, 밑에는 오븐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 거를 좀 갖추고 있으면서 이 좁은 공간 안에 실용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요렇게 앞에 테이블이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와서 동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완전히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에 이런 거를 다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어넣은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물건들은요, 지금도 매도를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에, 이 강남역 주변에도 이렇게 벌써 3군데나 있고요. 이 언주역과 선정릉역에, 여러분들 여기 아세요? 여기가 이제 원래 스포렉스, 예, 큰 그 스포츠 센터가 있었죠. 골프장을 겸비한, 예, 그게 이제 분양이 시작됐는데 이사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근데 이런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들이 지금 이렇게 이 삼성역 쪽에도 매물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모든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동건 씨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도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30만 원이래요. 근데요,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대비 이 관리비는 또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조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자, 다시 좀 돌아올까요? 자, 조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 아침밥을, 예, 또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셰프가 또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조식 서비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가 거의 호텔급으로 기구라든지 어떤 공간, 뷰,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무료고요. 심지어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또 뭐가 있죠? 호텔에서 우리 누리는 것들? 그쵸?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 사우나. 예, 뭐 냉탕, 온탕, 뭐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고요. 또 뭐가 있죠? 뭐 자동차를 세차해 주는 거, 이건 뭐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뭐 불러주면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청소 서비스, 그리고 세탁물 맡기는 서비스, 뭐 이런 모든 것들,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이 안에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대수가 많은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이 있고 세대수가 좀 적은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은 곳과 적은 곳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관리비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어느 정도 비용만 여러분들이 지출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서비스를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이 분양 당시에는 500에서 600, 900, 1200 이 정도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또 홍보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강남 일대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올해 물량만 해도 10,000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1인 가구 굉장히 늘고 있지만 실제로 그 1인 가구 중에 극소수가 이런 곳에 살 수 있지 대부분은 더 저렴한 곳에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과연 이 10,000세대나 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정말로 월세가 다 채워질 것인가? 예,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일부 특수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제 생각에는 연봉이 10억이시더라도 월 350만 원을 주면서 400 얼마를 주면서 이런 곳에 살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 이상 연봉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크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 10,000세대의 공급 물량 저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원래 월세가 한 500에서 600을 계획했는데 생각보다는 공급이 이게 새가 안 나가다 보니까 300대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봐서는 우선은 지금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금보다도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으나 언젠가는 그냥 놔둘 수는 없기에 채워지긴 채워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주변에 이런 허름한 오피스텔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 뭐 허름한데도 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뭐 200만 원대, 예, 100만 원 후반대 이런 오피스텔도 많거든요. 과연 그 금액까지 낮춰질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이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온 게 지금 저는 최저점에 내려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저점에 있는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다시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가격이. 예, 그렇다고 뭐 굉장히 원래대로 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단지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당연히 진행되는 분위기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예상컨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물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금리도 좀 그렇고요. 이 월세를 받는다 해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 월세를 받아봐야 예, 돈을 낸다고 해서 예,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매물들이 경매 물건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물건은 낙찰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한 17억짜리라고 칠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매물은 한 17억짜리 매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월세가 350까지 내려온 상황인 거예요. 예? 자, 근데요. 요게 만약에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에 나올까요? 뭐, 요 정도 금액대 형성돼가지고 나오겠죠, 뭐. 예, 그러나,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는 낙찰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요, 이런 거죠. 실속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비교하다가 보면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 내려오면 낙찰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초보자 분들께서는 한 13억, 12억 정도면 만족하고 또 낙찰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한두 분이 존재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 물론 가격이 막 내려와가지고 뭐 7억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노른자 땅에 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좋은 물건을 잘 가져가는 거죠. 엄청. 예, 그러나 그렇게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 여기저기에 이런 매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만약에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애매하게 이 좋은 입지에 그래도 적은 비용을 주지 않고 뭐 100만 원 후반대 이렇게 원룸 아니면 방금처럼 원룸 원거실을 살고 이런 분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한다면 굉장히 격이 다르고 굉장히 상황이 다른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대한민국에 정말 처음 도입되는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 분양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이를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 과연 정말로 안 좋은 것일지 아니면 나중에 시장에 다시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또 여러분께 발빠르게 또 시장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시장은 안 좋습니다. 현재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가시겠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니까 지금 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민규님, 심태경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마미님,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랜선 임장과 시세도 알려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멘토님, 방송의 매력이있죠? 감사합니다. 복동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홍한에스님, 원창표님, 행복부자님, 네,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를 주셨어요. 보랏빛 미소님, 비니비님, 동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이스케이님. 네. 별고래님, 통창 더워 죽음. 맞아요. 이 통창 유리가 있으면 여러분 햇볕이 또 강렬하기 때문에 이 암막 커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워 죽더라도 통창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있는 게 좋겠죠. 예, 있는 게 좋겠죠. 네, 우리 비니비님, 너무 예, 좋습니다. 네. 서영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김솔님,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새로운 정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순일님, 오늘도 정보 감사합니다. 또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예, 저희 우리 베프 옥션도 우리 또 휴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루 방송을 쉬고요. 저는 다시 목요일 날 여러분께 아침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모레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 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